만약 우리 몸의 장기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신 술, 먹은 음식, 심지어 숨쉰 공기 같은 것들이 유전자 안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면 어떨까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의 삶의 역사가 새겨지는 거죠. 흥미로운 상상인데요. 이제 그게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몸이 정말로 그런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가 나왔거든요. 네,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 논문인데요. 아, 그 유명한 논문이요? 네, 건강한 사람의 간과 만성 질환으로 딱딱하게 굳은 이른바 경변이 생긴 간의 게놈, 그러니까 유전체 전체를 직접 비교 분석한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논문을 통해서 간 세포의 DNA에 새겨진 기록을 해독해 보는 겁니다. 만성 간 질환이 어떻게 암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랄까 간의 유전적 역사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기분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병든 간에 돌연변이가 많다는 걸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 이상을 봤다는 거군요. 네, 연구진은 어떤 종류의 돌연변이가 어떤 패턴으로 그리고 간의 어느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추적했죠. 그러니까 간 전체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본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연구진은 5명의 건강한 간, 그리고 알코올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경변이 생긴 9명의 간에서 무려 482개의 미세 조직 샘플을 채취했어요. 482개나요? 정말 많네요. 네, 간의 여러 부위에서 아주 작은 조각들을 다 떼어낸 거예요. 그럼 간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지도를 그리듯이 구석구석 다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작은 조직 조각에서 한 1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그룹을 정밀하게 분리해냈어요. 와, 그리고 그 작은 세포 그룹 각각의 전체 게놈 서열을 분석하는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와, 그건 정말 상상 이상의 작업인데요. 그렇게 만든 초정밀 유전자 지도를 통해 들여다본 간의 모습,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뭐였나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예상대로 간경변이 있는 간이 건강한 간에 비해 유전적 돌연변이 부담, 그러니까 손상의 총량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았나요? 논문에 따르면 나이를 보정하고도 2배체 게놈당 평균 1251개의 추가적인 염기 치환이 발견됐어요. 1251개요? 이게 그냥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손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걸 그냥 DNA에 생긴 작은 오타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만성적인 손상과 그걸 복구하려는 세포의 재생 과정이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간세포의 DNA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계속해서 쌓인 결과물인 거죠. 뭐랄까, 잘 관리된 책과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은 책의 차이랄까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런 작은 상처들이 쌓이는 것 말고 훨씬 더 극적인 사건도 일어난다고요? 논문에서 염색체 분쇄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현상을 언급하던데요. 이건 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염색체가 산산조각 나는 현상이에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염색체가 수십, 수백 조각으로 화장창 깨진 뒤에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다시 붙는 거죠. 잠깐만요. 염색체가 깨졌다가 아무렇게나 다시 붙는다고요? 네, 아까 책 비유를 다시 들자면 책에 오타가 몇 개 있는 수준이 아니라 책의 한 챕터가 통째로 파쇄기에 들어갔다가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다시 붙여진 것과 같아요. 와, 세포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보통 암세포에서나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연구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 염색체 분쇄 현상은 보통 암세포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암이 아닌 간경변 세포 클론의 한 1~2%에서도 발견됐어요. 정말요? 암도 아닌데? 네, 이건 만성적인 독성과 끊임없는 재생 과정이 우리 간세포에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유전자에 깊은 상처를 입은 세포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되나요? 논문에서 클론이나 왕조 같은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 마치 세포들이 영토전쟁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로 그 영토전쟁이 건강한 간과 병든 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거든요. 어떤 차이죠? 건강한 간의 조직을 유전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작은 세포 그룹들이 모자이크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른바 다클론성 상태예요. 어느 특정 그룹 하나가 전체를 지배하지 않죠. 그럼 병든 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간경변이 있는 간에서는 동일한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수 밀리미터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거대한 왕조를 이뤄요.
아, 이게 바로 단일 클론성 확장인데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 하나가 주변을 싹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모순적인 느낌이 들어요. 간경변의 특징은 섬유화, 그러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는 흉터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단단한 벽들이 생기면 오히려 이런 왕조들이 확장하기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흉터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반전이에요. 그 흉터 조직이 아주 이중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중적인 역할이요? 네, 간경변의 특징인 섬유띠가 마치 국경이나 장벽처럼 작용해서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돌연변이 클론들을 각각의 구역 안에 가둬버려요. 논문에서는 이 현상을 격리시킨다고 표현해요. 아, 그러니까 흉터 조직이 돌연변이 클론들의 영토를 나누는 벽이 되는 셈이군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간 전체는 돌연변이를 가진 수많은 독립된 영토들의 집합체가 되는 거죠. 흉터 조직은 분명 만성적인 손상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더 큰 돌연변이 클론이 간 전체를 장악하는 걸 막는 장벽 역할도 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이건 마치 세포를 대상으로 한 과학수사, CSI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하, 비유가 적절하네요. 이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닐 텐데 원인을 추적할 수도 있나요? 논문에서는 돌연변이들을 원인에 따라 시그니처, 일종의 지문처럼 분류했던데요. 이 부분이 이 연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진은 수많은 돌연변이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크게 세 가지 주요 시그니처 그룹을 찾아냈거든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보편적 시그니처 그룹이에요. 이건 건강하든 아니든 거의 모든 사람의 간세포에서 발견돼요. 시그니처 O와 A 같은 것들인데 노화처럼 정상적인 생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종의 배경소음 같은 돌연변이죠. 아,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흔적이군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암에서 활성화되는 시그니처 그룹이요. 시그니처 1, 16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간경변 상태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활동하다가 간암으로 발전하면 그 활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위험한 DNA 손상 과정이 암세포로 변하면서 깨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바로 세 번째 그룹, 외부 요인 시그니처예요. 외부 요인이요? 특정 외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말 그대로 범인의 지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외부 요인의 영향이 같은 사람의 간 안에서도 부위마다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 담배와 관련된 시그니처 4의 경우 한 환자의 간에서는 정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직인데도요. 네. 한쪽 구역은 담배 시그니처로 인한 돌연변이가 8,000개에서 12,000개에 달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 다른 구역은 2,000개에서 4,000개에 불과했고요. 같은 사람의 간인데도 부위별로 손상 정도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 거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담배를 피우면 그 유해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테고 당연히 간 전체에 균일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어떻게 바로 옆 동네인데 한쪽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되고 다른 쪽은 멀쩡할 수가 있죠? 논문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나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논문은 이 현상에 대해 예상치 못했으며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 원인을 모른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간 조직 내의 아주 미세한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 혈류의 미세한 차이나 세포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국소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다른 사례들도 있었죠? 네, 더 놀라운 사례들도 있어요. 발칸반도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 한 환자에게서는 아리스트로크산이라는 특정 식물유래 발암물질의 흔적인 시그니처 22가 발견됐고요. 휴가지까지 기록된다고요? 또 직업이 경장 농부였던 환자에게서는 시그니처 24가 발견되었는데 이건 곡물에 오염시키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B1에 노출된 흔적이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의 직업, 심지어 휴가지까지 간세포의 DNA에 기록되어 있는 셈이네요? 이건 뭐 거의 유전자에 찍힌 여권 도장 같은 거잖아요. 정확해요. 당신의 간이 당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례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건 바로 그 지역적 편차예요. 아,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이 우리 장기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죠. 우리는 지금 흉터 조직이라는 벽에 갇힌 채 저마다 다른 역사를 간직한 수많은 돌연변이 클론들이 들끓고 있는 혼란스러운 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발견들이 간암 발생이라는 마지막 미스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암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설명해줘요. 연구진은 간경변 환자들에 관해 동시에 존재했던 실제 간암 종양도 함께 분석했거든요. 아, 암 조직까지요? 네. 그 결과 암 종양은 주변의 경변 조직보다 평균적으로 수천 개나 더 많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천 개나요? 그건 뭘 의미하죠?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빨라진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서 유전체가 완전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네요. 그 수많은 돌연변이 클론들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특정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진 슈퍼 클론 하나가 마침내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 벽을 깨고 나와 암으로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일종의 슈퍼 악당이 등장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그게 가장 논리적인 추론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니라고요. 네. 흔히 암 유전자라고 알려진 유전자들에 발생한 드라이버 돌연변이는 간경변 조직 전체에서 5% 미만의 클론에서만, 그것도 매우 드물게 발견되었어요. 5% 미만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슈퍼 악당이론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구는 간경변에서의 암 발생 위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의 지배적인 클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뭐 때문이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한 수많은 돌연변이 클론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위험이 비롯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한 놈 하나가 아니라 약한 놈 여럿이 문제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클론들 중 어느 하나가 말 그대로 우연히 암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결정적인 돌연변이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한 장씩 긁는 손상의 복권과 같은 셈이죠. 누가 당첨될지는 모르지만 복권을 긁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결국 누군가는 당첨되는 거예요. 와, 손상의 복권이라니. 네, 위험은 강력한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후보군의 존재 자체에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네요. 하나의 강력한 범인이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용의자들 중 하나가 우연히 진짜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라니.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간은 유전적으로 안정된 작은 세포들의 평화로운 모자이크와 같았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성적인 손상을 입은 간은 흉터 조직이라는 벽에 갇힌 거대한 돌연변이 클론들의 혼란스러운 전쟁터와 같았죠. 그리고 그 전쟁터의 땅속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 노출의 역사가 고스란히 유전자의 화석처럼 새겨져 있었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하 순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환경적 손상이 남기는 흔적의 놀라운 불균일성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놀라웠죠. 우리는 흔히 담배를 피우거나 특정 음식을 먹으면 그 영향이 몸 전체에 균일하게 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 내의 미세 환경에 따라 그 손상의 정도가 바로 옆 세포와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길게요. 네, 이 연구는 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론의 역사와 손상의 복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다른 장기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매일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폐,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 몸의 필터인 신장에도 이런 유전적 역사가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면요.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남김없이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독특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들려줄까요?